개인적으로는요,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보고 나서도 그런데요. 이 영화 왜 재미가 없는지 사실 잘 파악이 안 돼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내가 보고 나왔는데도 왜 재미가 없지? 자, 디즈니의 CG 기술력은 진짜 미쳤고요. 캐릭터들의 움직임도 리얼한 동물 같았고, 다큐멘터리 보는 마냥. 또 전작보다 좀 더 표현이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음악도 좋고, 그리고 빠른 액션과 다양한 액션씬도 많아서 볼거리도 있고요. 이 아프리카의 배경도 정말 잘 구현을 해놨는데, 처음에 봤을 때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1편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는 마트 같은 영화인데 물건을 안 사고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경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왜 나는 이 엄청난 영화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은요, 2019년 실사 영화 라이언 킹의 프리퀄 작품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을 또 원작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낙원 밀레레로 모두가 이동하던 중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무파사와 무파사 부모는 강제 이별을 당하게 됩니다. 무파사가 홍수에 막 떠내려가지고 어디론가 도착해. 그래서 낯선 땅으로 떠내려오던 무파사를 타카라는 사자가 구해주게 되고요. 아기 사자 있어. 타카라는 아기 사자가 조심해! 해가지고 탁! 예, 구해주게 되죠. 타카의 아버지인 오바시의 무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라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백사자들이 오바시 무리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당도하게 되고 타카는 도망을 치고요. 타카의 엄마인 애쉬가 위기에 처하자 무파사가 나서 백사자 하나를 확 해치웁니다. 무파사가 이 친구고요. 타카가 이 친구고 애쉬가 없네요. 애쉬. 자, 근데 문제는 이 처치한 백사자 한 마리가 키로스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키로스는 백사자의 왕이에요. 왕. 아주 무섭게 생긴. 키로스가 이 친구. 위험이. 자, 키로스가 다시 쳐들어올 것을 예감한 오바시와 애쉬는 타카와 무파사가 도망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줘요. 자, 그래서 밀레레로 떠나게 된 타카와 무파사. 자, 오바시 무리는 모두 죽게 되고요. 타카와 무파사까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자, 과연 무파사와 타카는 키로스의 공격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무파사와 타카는 밀레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작품이 바로 무파사 라이언 킹이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베리 젠킨스가 맡았고요. 각본은 제프 네이선슨이 맡았습니다. 자, 출연은 에런 피에르, 켈빈 해리슨 주니어, 세스 로건, 빌리 아이크너, 테오 소몰루 등 출연하게 됩니다. 세스 로건이 또 나오네요. 자, 러닝 타임은 118분이고 1시간 57분 55초입니다. 58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구성은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자면, 자, 심바 딸 키아라의 이야기가 9분 정도가 있고요. 무파사와 무파사 부모가 헤어지는 이 씬이 7분 정도가 있고요. 오바시 무리와의 생활이 한 14분 정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키로스와의 1차 위기. 키로스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17분이 되고요. 모험을 떠나게 되면서 새로운 멤버를 구축하는 게 15분 정도 되고, 또 이제 키로스의 2차 공격이 8분 정도 이루어지고요. 무파사의 사랑과 타카의 배신, 요게 16분이 또 펼쳐집니다. 자, 밀레레의 도착과 키로스의 3차 공격이 21분간 펼쳐지게 되고요. 3분 마무리가 펼쳐집니다. 자, 요거를 3단계로 나눠보자면 30분 정도가 오바시와의 무리 생활까지가 펼쳐지고요. 타카의 배신까지가 56분이 소요가 되고요. 마무리가 24분 정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분배를 해보면 1대 2대 1, 뭐 이런 느낌입니다. 2대 4대 2, 2대 4대 2 비율로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앞에 서두와 엔딩이 좀 작고요. 중간이 좀 커요. 이야기가. 자, 이번 작품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파사의 생존기, 그리고 성장기. 무파사, 라이온 킹은 무파사의 어렸을 시절부터 밀레레의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정, 사랑, 용기, 희생 여러 가지 감정들을 거치면서 무파사의 성장을 보여주게 되는데 재밌는 점은 무파사뿐만 아니라 타카의 성장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1편의 큰 재미가 무파사와 스카의 관계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성장, 두 동물의 성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라이언킹 팬이라면 이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캐릭터를 그리고 있다. 자, 두 번째. 뮤지컬 영화. 이번 역시 디즈니 영화답게 뮤지컬식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편에서의 한스 짐머가 빠지게 되고요. 자, 2편에서는 라이언킹 애니메이션 음악을 편곡했던 데이브 매츠커가 편곡으로 합류를 하고 빅쇼트와 문라이트, 크루엘라를 음악을 했던 니콜라스 브리텔이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외국 정보를 봐가지고 어쨌든 디즈니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음악 감독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게 되었다. 라이언킹 특유의 정글과 같은 음악적 색깔을 잘 살렸고요. 모난 곳 없이 듣기 좋은 음악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조금 단점일 수도 있는 점이 모든 음악들이 좀 비슷하게 들리는 건 있어요. 자, 그런 점이 조금 아쉽죠. 자, 세 번째. 어드벤처입니다. 이번 무파사는 특히나 더 모험을 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영화의 내러티브상 밀레레로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 환경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어드벤처스러운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홍수가 일어나면서 불어난 계곡, 풀숲, 넓은 들판, 메마른 땅, 폭포, 밤이 된 숲, 원숭이들이 사는 나무 속, 절벽, 바위 틈, 설산, 동굴 등 여러 가지의 자연환경들을 헤쳐나가는 이 무파사 무리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모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 많은 배경들, 참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잘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역시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요,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보고 나서도 그런데요. 이 영화 왜 재미가 없는지 사실 잘 파악이 안 돼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내가 보고 나왔는데도 왜 재미가 없지? 자, 디즈니의 CG 기술력은 진짜 미쳤고요. 지금 여기 피디아 킴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력은 총집합입니다. 진짜 물부터 눈보라까지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제가 CG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캐릭터들의 움직임도 리얼한 동물 같았고 다큐멘터리 보는 마냥 또 전작보다 좀 더 표현이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음악도 좋고 음악도 뭐 솔직히 다 좋아. 뭐 하나 빠짐 없었어. 그리고 빠른 액션과 다양한 액션씬도 많아서 볼거리도 있고요. 이 아프리카의 배경도 정말 잘 구현을 해놨는데 처음에 봤을 때 졸았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에 봤을 때 졸았어요. 그래서 총 2번을 봤습니다. 극장에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너무 졸아가지고, 내가 너무 피곤했나? 내가 너무 전날 컨디션 관리를 잘 못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보러 갔어요. 다시 보러 갔는데도 이게 재미가, 아, 없더라고. 그러니까 1편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야 될까? 제가 1편도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요. 저도 초반에 졸음.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는 마트 같은 영화인데 물건을 안 사고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경험이에요. 제가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그래. 코스트코 다 가면은 와 진짜 살 거 많다. 막 구경하면서 막 보는데 결국엔 사갖고 나오는 게 뭐 과자 한 봉지 뭐 요런 것 정도거든. 그런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왜 나는 이 엄청난 영화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품을 나누어서 보면은 명작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점이랄 게 없어 보이고 장점도 정말 많아요. 뭐 서스펜스, 액션, 기술, 음악 모든 면에서 다른 영화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진짜 그렇게 없어요. 저도 원인이 분석이 안 될 정도로 좀 헷갈리는데 굳이 쥐어짜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 CG입니다.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실사 영화지만 실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사자가 아닌 진짜 사자가 나오지만 이 진짜 사자가 CG라는 점이죠. 자, 이 작품은
대부분 모든 걸 CG로 구현을 해냅니다. CG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부터 식물, 환경까지 모든 걸 CG로 구현을 해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같다고도 생각을 하죠. 와, 제가 처음에 보면서 와, 진짜 CG 미쳤다. 아니,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까지 동요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위기의 상황이나 서스펜스를 느낄 만할 때는 저도 동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동요를 한다는 것은 동물에 이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딱히 설명할 구석은 없는데 제 강아지잖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 땅이가 있어. 이 땅이를 보는 것과 여기서의 CG를 보는 것은 미세한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오히려 90년대 로봇을 활용하거나 실제로 촬영한 뒤에 CG를 입히는 이 입만 움직이게 하는 그 기술이 더 진짜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옛날에 달마시안이라는 영화라든지 뭐 레오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 보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그 강아지들한테 다 이입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이 작품은 이입을 잘 못하게 돼. 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나오지 않는 트랜스포머가 나오기를 제발 바라지만 인간이 없는 트랜스포머는 전혀 실사로 인식되지 않고 애니메이션 취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동물이나 몬스터나 괴물이나 로봇이 주인공인 작품들. 근데 이 작품들 보면은 꼭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인간들이 막 이렇게 막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저 인간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지. 근데 막상 그 인간들을 빼면은 그 작품이 실제처럼 생각이 들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작품들은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무파사는 그걸 해내고 있는 작품인데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은연중에 실물과 실물이 아닌 것에 대한 그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감각적으로. 전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 고전서사. 자, 라이언 킹은 맥베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전서사를 다루고 있고요. 이전 디즈니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예전 설화들을 가지고 많이 작품들을 만들잖아요. 이번 무파사도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거든요.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타카. 하지만 능력이 모자란 타카. 타카보다는 능력이 있는 무파사. 그런 무파사를 구해준 타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뺏긴 타카. 그리고 타카의 배신. 이런 고전 같은 공식들은 사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는 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현재는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인데, 또다시 고전 같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 선사한다는 건 무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매주 작품 리뷰하는 것만 해도 3-4편이 되고, 개봉하는 게 6편, 10편이 되고, 나오는 드라마가 3-4편이 막 되는데, 주마다 3-4편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고전소설을 들고 온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고전소설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합해온 것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 거기에 이번 작품은 프리퀄이기 때문에 대체로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무파사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당연히. 과거니까. 스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이 가능하다. 1편과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서사가 예측이 너무 가능하다. 자, 세 번째. 뮤지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뮤알못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뮤알못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좋은 뮤지컬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화의 보탬이 되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그 캐릭터의 감정을 풍부하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뮤지컬 장르의 강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은 영화 알라딘에서 자스민이 스피치레스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공주는 입 다물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자스민이 각성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입 다물지 않겠어. 스피치레스! 하는 그 표현. 전 이런 게 뮤지컬과 영화가 만났을 때 터지는 케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뮤지컬이 영화를 도와주는 거죠. 내 감정은 이런데 내 감정이 뮤지컬을 만나면서 폭발을 시키는 거야. 음악과 만났을 때 이 폭발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이번 무파사는 캐릭터들의 감정을 폭발시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동작과 환상적인 배경을 보여주면서 볼거리를 주고 있다 정도로 인식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뮤지컬이 나올 때마다 그들의 표정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들이 막 움직이고 숲으로 들어가고 막 모험하고 막 빨리 달리고 그런 거에 중점을 뒀단 말이지. 실제로 캐릭터들의 표정보다 동선이나 풀샷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이 알라딘의 스피치레스와 뭐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스피치레스와 이거와 비교, 이 무파사와 비교를 해보면은 스피치레스에서는 자스민의 표정에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표정과 그 몸동작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계속 뛰어다녀. 계속 뛰어다녀. 뛰어다니면서 그 배경들, 아름다운 배경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의 전개를 가로막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현 상황을 노래하고 나서야 이야기에 진척이 생기니까 한 텀 쉬고 간다. 한 텀 기다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타카, 우리 밀레레로 가자? 갈까? 그래, 가자! 한 다음에, 우리는, 두두두두두두두, 우리는 밀레레로 갈 거지롱. 나는 밀레레로 떠나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지롱. 그러면서 밀레레로 떠난 장면이 안 나와.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야. 우리는 밀레레로 떠날 거야. 떠날 거야. 아니, 이야기가 계속 그 흐름상 쭉 가야 되는데, 노래 나올 때마다 밀레레로 갈 거야. 밀레레, 밀레레, 밀레레. 그리고 또 중간에 내 감정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내 감정이 계속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계속 쉬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음악이 끝난 뒤에야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이 무파사가 저에게는 좀 재미가 없는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결책이 있다면은 동물이 다 나오진 않더라도 실체를 촬영해서 그 실체를 기반으로 하는 CG 구성을 하면 어떨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뮤지컬로 자꾸 전개를 멈추지 말 것. 아예 전개를 할 거면은 그 다음 상황을 뮤지컬로 가야지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묘사하는 걸로 뮤지컬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새로 써라. 너무 고전 서사를 가져와서 갖다 붙이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더 새로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라이언 킹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만 해도 지금의 무파사의 평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잘라보면 진짜 완벽하거든요. 근데 합치니까 이게 되게 지루하단 말이지. 아, 근데 그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입장, 우리 인간들의 관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라이언 킹과 무파사는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재미없는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동물의 시점에서 보면은 재밌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주장을 하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이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틱톡이나 쇼츠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물들이 이 라이언 킹을 보면서 반응을 정말 많이 해요. 막 심바가 슬픈 장면이면은 그 반려견들도 슬퍼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급박한 장면이면은 막 그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쇼츠 영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동물의 입장에서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그 감정들을 느낀다면은 이건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서 한번 동물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다. 내가 볼 때 무파사 마케팅은 동물들을 다 앉혀놓고 이걸 한번 지켜봤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정말 좋은 마케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했네. 진짜 반응을 많이 해. 찾아봐봐요 한번. 그래서 트랜스포머 1을 애니로 만든 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굳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실사 영화로 만들던 건 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뮤지컬인데 화려한 쇼가 없어요. 드라마틱한 쇼가 있어야 볼거리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연출들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심바가 기린의 목을 탄다든가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까지는 구현을 못 하는 거지. 아무래도 실사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만화적인 구성까지는 자기네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좀 판별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경계가 굉장히 실제 쪽으로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좀 더 판타지스러운 그런 광경이었을 텐데 판타지보다는 좀 더 실물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데서 반감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 뜬금없이 나오는데 동물의 입 모양이 안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좀 거슬렸던 게 분명히 입 모양을 맞췄을 거예요. 디즈니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 그런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입 모양과 이 말이 잘 싱크는 맞췄으나 그 입 모양 자체가 그 좀 표현이 좀 더 덜 되다 보니까 안 맞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어 왜 이렇게 입이 안 맞지?' 분명히 맞추긴 맞췄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입 구조상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오라는 걸 했을 때 얘네들이 입 구조상 '오.'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가 나오면 자꾸 이상하게 지루해짐. 그러니깐요. 저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막 보고 있다가 노래가 나온다? 줘라. 나 너 이 노래가 딱 끝난다? 그럼 그때 봐. 그래도 이어지거든. 그거 문제야. 라이언 킹은 심바로 만족입니다. 저도 네. 무파사 보고 왔는데 사자 얼굴들이 너무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캐릭터가 좀 헷갈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들도 아마 헷갈렸을 거야. 만약에 옷을 입혔다면은 쪼금 더 구분이 많이 갔겠지만 이게 색깔로 구별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솔직히 키아라나 심바나 솔직히 똑같지. 누가 구분을 하겠어요. 물론 자세히 보면은 다들 이렇게 이게 구별이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작품은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동물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은 명작이 될 수도 망작이 될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땐 라이언 킹 1 편은 저는 망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물들한테는 명작이었다. 그게 참 딜레마네. 돈 지불은 사람들이 하는데 동물들한테 재밌는 작품을 만들다니. 그것도 기술입니다. 기술이라면 기술이에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나는 타카가 너무 안쓰러웠어, 솔직히 말하면. 이거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예전 시대면은 무파사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자는 또 무파사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게 더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생각이 다 달라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타카를 딱 보는데 타카가 너무 착한 거야. 나는 너무 안타까웠어. 타카가 무파사 구해줬지. 두 번이나 구해줬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는데 친구가 더 좋대. 그건 나라도 열받겠다. 나라도 열받겠어. 그것 때문에 많이들 싸웠잖아요, 여러분들 다 청소년기에. 나는 타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 닿더라고. 근데 이제 좀 의문인 건 또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긁혀줬잖아?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은 타카가 무파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애쉬의 엄마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왜 도망갔을까? 그리고 중간 또 사라비 그 코끼리 떼 나올 때도 도망갔었죠? 그럴 때 보면은 '얘는 도대체 뭔가? 얘는 착한 앤가 나쁜 앤가?' 되게 인간미 있다 아니 되게 동물미 있다고 생각해. 두려울 때 두려워하고 또 나설 땐 또 나서고 용기 있을 땐 또 용기 있고 또 친구들을 또 결국엔 좋아하니까는 자기가 대신 긁혀주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제 되게 동물미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달리 보였어 스카가. 나만 그런가? 아 그리고 뭐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지. 티몬과 푼바가 결국엔 이 메인 극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무파사하고 같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티몬과 푼바가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 그런 방식도 좀 아쉬웠어. 차라리 다른 캐릭터들이 나와서 무파사의 흥미를 돋구는 그런 역할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라피키는 그러기는 좀 아쉬웠고 자주가 쪼끔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티모가 푼바만큼은 또 못했던 것 같고 그런 1 편에는 그나마 좀 코믹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2 편에서는 그마저도 없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자 그래서 무파사 라이언 킹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